자, 그러면 첫 번째는 2x 더하기 y 빼기 12하고 x 더하기 2y 플러스 6 요거랑 2x 더하기 y 빼기 12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빼기 6하고 요걸로 해보면 x에 이렇게 넘으면 마이너스 y에 넘으면 마이너스 18 여기 하나 있을 것이고 얘는 3x에 플러스 3y에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x 더하기 y 빼기 2는 0이죠. 그럼 요 직선은 기울기가 1짜리야. 그 다음에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고 그럼 얘와 얘 각의 이등분선이 요렇게 돼 있을 때 요거 이등분선 있지만 요거 이등분선도 있을 텐데 요거 지금 구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음수인 요 놈을 쓰면 되겠죠. 근데 y좌표가 마이너스 3인 걸 알기 때문에 y좌표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집어넣으면 x좌표가 5가 되어서 그 내심의 좌표는 5, 마이너스 3으로 결정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선분 OP의 길이는 그러면 여기랑 0,0이랑 거리니까 25하고 9하고 이렇게 해주면 루트 34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걸로. 혹시 다르게 푼다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직선식을 3개 구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렇게 놓고 연립방정식 형태로 풀어도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유찬이는 다른 방식으로 혹시 했을까요? 저거 삼각형이 응. 직각삼각형이에요. 아 직각삼각형인 걸 알고? 그럼 직각삼각형의 내심은 어떻게 보면 돼? 직각삼각형이 되시면 요렇게 돼 있을 때. 일단 반지름을 구해가지고 네. 저 직선에서 네. 수직으로 이렇게 거리 재가지고 네. 반지름으로. 오케이. 이게 직각삼각형인 거 알고 시작했다면 그 풀이가 훨씬 더 짧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직각삼각형이 아닌 도형도 구해낼 수 있고 직각삼각형이라면 요렇게 내심 뭐 이런 걸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이거 길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 길이 알면 요 길이도 알고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고 다 길이는 알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는 게 반지름에 해당되는. 그러면 양쪽으로 직선 2개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갖도 되나요? 저기 해가지고 그 직선을 비율해가지고 이등분선이니까 저기 여기가 그러면 90도 자리가 될 테니까 그지? 네. 여기가 90도 자리가 될 테니까 이거 각의 이등분선을 이거 여기서부터 어느 직선까지 거리를 재든 마찬가지니까 뭐 이 직선 거리로 쟀어? 예. 네. 요 직선 거리를 재면 여기를 A, B라고 뒀을게요. 이 직선이 아까 말했던 요 직선이죠. 요거. 그래서 여기가 A, B로부터 거리를 재면 루트 5분의 A 마이너스 2B 빼기 6 이만큼이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고 그만 되나요? 저거 그냥 길이 다 구해서 했니 그럼? 이 길이 그것만 아니고 우리가 그 옛날 내심에서 반지름 구하는 방법 써가지고 넓이로? 아니요 저기를 R로 둬가지고 여기 이렇게 R 해가지고 저기 나머지 길이가 A-R 해가지고 요 거리니까 재가지고 예. 그래서 요거 반지름이고 요 반지름이면 요 전체 길이에 대해서 여기 접점까지 거리들이 다 똑같으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거리를 나타낸 다음에 반지름 길이를 구해내서 거리를 잰 거고 그럼 미지수가 2개가 남을 거 아니야? 네. 그럼 하나는 됐다고 쳐 아까 그 식으로 하나는 그럼 또 다른 직선? 네, 저기 기울기가 2분의 1이어서 어디가 저 직선 기울기 네 기울기 1분의 1이니까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해가지고 네. 자 좋습니다. 또 다르게도 할 수 있을까요? 직각삼각형인 경우라면 또 혹시 다른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을까요? 저번에 반지름을 구할 때 이것처럼 구해도 되고 만약에 이게 직각삼각형인 걸 알고 시작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접은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 세변 둘레 길이 합. 이렇게 해서 요 S 넓이 구한 거랑 비교해서 요 길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반지름을 직접 식으로 구해서 쓰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아마 책에서는 직각삼각형인 거 알고 아마 그걸로 구했을 것 같은데. 근데 직각삼각형이 아니라면 그냥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내접원의 중심좌표를 구해주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야. 됐고요. 368번. (368번은) 중심이 y는 x제곱 빼기 10이 위에 있다. 그러면 지연아, 중심의 x좌표를 a라고 하면 y좌표는 뭐로 두면 돼? 그렇죠. a제곱 빼기 12로 두면 되는 거고, 중심좌표가 구해졌으면 여기에서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중심을 직접 구해서 쓰는 게 낫겠네. 이렇게 놔둬도 되는데 이 말 자체가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빠릅니다. x제곱 빼기 12 위에 x제곱 빼기 12 위에 이거 왜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했는데 어떤 설명으로 니네가 푸는 게 제일 좋으냐면 지난번에 x축 y축 위에 그 x축하고 y축하고 동시에 접한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필기를 해줬을 거야. 거기에 내가 원래는 이 네 군데의 원이 있지만 그거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는 방법이 이 중심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즉 1사분면과 3사분면 쪽 그거 위에 있거나 또는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다 이거야. 왜냐하면 어차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하면 이 중심하고 연결해보면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이 되니까요. 이쪽이라면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 위에 중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 위에 어딘가 중심이 있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 위에 중심이 있어야 되니까 그 중심 좌표는 바로 여기와 여기가 중심 좌표가 되고 원의 크기는 요만한 또 요만한 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사실 이 두 개만 구하면 되는 게 얘가 어차피 y축 대칭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점하고 요 점이 얘랑 y축 대칭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구해진 거랑 사실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제 2사분면 쪽에는 이제 이런 원이 그려져 있고 4사분면 쪽에는 이런 원. 물론 이 두 개 크기 같습니다. 요거 두 개 똑같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비대칭인 경우죠.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이차함수식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는 바람에 여기 중심 다 다르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도 다른 4개의 원이 생기는 거고 여기는 얘랑 크기 같은 반지름 같은 원 2개 이쪽 2개에서 총 4개의 원이 생긴다는 자체는 알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됐어? 그럼 결국 이 중심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y는 x제곱 빼기 10이라고 하는 놈과 y는 x라고 하는 직선 또 하나는 근데 하나만 구해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야. 대칭이기 때문에. 근데 x제곱 빼기 12하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이거 두 개의 교점 위치가 중심의 x좌표가 구해지면 y좌표는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만 먼저 풀어보면 x제곱 빼기 12하고 x 이거를 이제 갖다 놓고 풀 거라고. 그렇게 되면 x제곱 빼기 12가 아니라 마이너스 x 빼기 12는 0이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4 x 더하기 3 이렇게 되면 이쪽의 x좌표가 4가 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심이 4,4에 반지름이 4짜리 원 이쪽은 중심이 마이너스 4,4에 반지름이 4인 원 여긴 중심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 반지름이 3인 원 여기는 중심이
3,-3의 반지름이 3인 것. 이렇게 4개가 구해진다고 빠르게 구해버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알고 싶은 게 모든 원의 반지름 길이의 합을 구하라니까 4 2개, 3 2개에서 14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요 368번은 아까처럼 이 중심 여기다 놓고 나서 이제 x축 y축의 동시 접한다를 써도 상관없지만 실제로는 이 중심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하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한다. 이거 가지고 풀면 됩니다. 그렇죠? 362번 자, 362번은 A점이 마이너스 6,0, B점은 6,0, 그 다음에 C점은 0,6루트3 이렇게 돼 있는 꼭지점으로 하는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내저번의 방정식을 찾아봐라. 역시 내저번이네요. 그러면 역시 그림을 조금 써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6, 여기가 플러스 6, 여기 6루트3. 근데 이렇게 보면 요렇게 된 삼각형이 사실은 정삼각형이라는 게 눈에 보였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여기가 12가 될 텐데 높이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2짜리 그 정삼각형의 높이가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 이렇게 되면 6루트 3이 높이가 되니까, 또는 여기가 6이고 6루트 3이니까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되는 관계니까 여기가 30도, 60도, 9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두 개 붙어 있으니까 이 정삼각형으로 인식하면 내저번에 대한 얘기가 더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삼각형은 이 내저번의 중심인 내심과 외저번의 중심인 이 외심과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다 동일한 위치. 맞죠? 그러면 정삼각형이므로 여기가 내심의 좌표라고 하지만 무게중심과 똑같다고 생각해보면 여기를 2대 1로 나눠지게 되는 그 점 위치잖아. 따라서 여기가 6루트 3이니까 요 중심 좌표가 0,2 루트 3으로 쉽게 알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0,2 루트 3이 내심이 되고, 이때 그 내저번의 방정식을 쓰니까 중심은 구해진 거고 반지름만 알면 되니까 그 반지름이 바로 여기죠. 그러면 2 루트 3이 반지름이 되겠지. 그럼 결국은 x-0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 y-2 루트 3의 제곱 요거의 제곱, 이렇게 이제 원의 방정식이 구해지게 되죠. 혹시 그러면 질문할 때 이게 정삼각형을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 질문한 건가? 맞아요? 그 만약에 이게 아까처럼 그걸 모르겠다, 이게 정삼각형인지 몰랐다, 아까 직각삼각형인 걸 알면 따르게 풀 수 있듯이 이게 정삼각형인 걸 몰랐다면 아까처럼 가계이등분선을 써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계이등분선, 근데 이 가계이등분선 하나가 나와 있으니까 이 이등변 삼각형까지는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가계이등분선을 구했을 때 이 y축이 하나의 가계이등분선이니까 중심의 x좌표가 0인 건 알고 시작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선은 1하고 루트 3이니까 이게 y는 루트 3x 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3루트 6, 루트 3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여기 요건 이제 y는 0이라고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가계이등분선을 구해서 y축과 만나는 점, 이렇게 해서 중심을 찾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문제 출제 의도는 정삼각형은 내심이나 외심이나 무게중심 위치가 다 똑같으니까 그냥 그걸로 직접 구해버리면 바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하고 R제곱 더해버리시면 돼요. 3의 2루트 3 이렇게 되겠다.
자, 혹시 다른 문제 남은 거 있을까? 유찬이 따로 없었고? 네. 주영이, 채영이는 혹시 또 남은 게 있을까요? 없어? 그 다음에 여기는 지영이. 오, 진짜? 자, 오케이. 그러면 오늘 11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유형 11과 유형 12 요 두 개를 그럼 먼저 할게. 이거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직선 배울 때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혹시 이 말 기억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표시는 한 직선 쓰고 K 쓴 다음에 다른 직선 갖다 쓰고 는영하면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K 값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항상 이 두 직선에 왜냐하면 이게 항등식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0, 이것도 0 하면 두 직선식의 연립방정식이 되니까 교점을 나타내게 되니까 그거를 나타낸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게 직선뿐만 아니라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개념을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것도 제목 자체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렇게 됩니다. 잘 정리해둬야 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한 개의 원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또 다른 원을 하나 더 써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원을 하나 표시를 했다고 치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좋습니다. 이렇게 갖다 쓰고 그 다음에 k 상수 붙인 다음에 또 다른 원을 갖다 쓰면 된다. 그럼 이것도 0, 이것도 0이니까 이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그게 두 원이 있는데 동시에 만족하는 점은 교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일단 이렇게 표시해 놓고 다른 힌트를 사용해서 k 값을 찾으면 원이 결정되는. 그럼 선생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한 개가 아니란 뜻인가요? 그렇죠. 꽤 맞죠. 얘가 다 달라지니까. 근데 그게 그림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기 원이 하나 있어. 또 다른 원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그랬을 때 요 점하고 요 점 두 점이 이제 교점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나? 직선 두 개의 교점은 몇 개지? 직선 두 개의 교점은 하나죠. 근데 직선은 몇 점이 있어야 결정돼? 두 점이 있어야 결정이 되지. 그러니까 한 점밖에 없으니까 다른 점 힌트를 하나 줘야 직선이 결정이 되는 거고 원은 세 점이 있으면 한 원이 결정된다. 근데 여기 교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다른 점 하나가 더 있어야 원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 원 여기 교점 두 개인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는 원은 사실 수없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원이 있고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요게 제일 작은 요걸로 가지고 생길 수 있는 제일 작은 원은 이 두 개의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요만한 크기의 원이 제일 작을 수 있고요. 그것도 더 큰 건 이런 원도 존재하죠. 뭐 이쪽으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크기는 뭐 더 다양하게 더 클 수도 있죠. 더 클 수도 있어요. 더 조금 작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도 돼. 이렇게 정도 돼. 그러니까 사실 원은 수없이 많다. 그런데 이제 여기 중에 뭐 요 점도 지나가요라고 힌트를 주면 요 점, 요 점, 요 점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은 이제 하나가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 자,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 하나만 더. 이때 단 그 수많은 k 값들에 의해서 그 여러 가지 원들이 생길 텐데
그때 만약에 딱 요 경우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K가 마이너스 1이라 생각해 봐. 그러니까 두 원을 그냥 빼버린 거라고 생각해 봐. 그럼 누가 죽어? 죽죠. Y제곱도 죽어요. 그럼 빼버리면 사실 K가 1일 때는 결국 A 마이너스 A 프라임의 X B 마이너스 B 프라임의 Y 여기 C 마이너스 C 프라임은 0 이런 식으로 식이 생기게 된다. 이거는 XY에 대한 몇 차식이야? 직선이지. 1차식이니까. 그럼 이게 뭘 나타내는 직선이 되면 바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의미가 됩니다. 이 직선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식인데 직선식이라고 했잖아. 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원이라고 하는 요 식에서 그 중에 딱 한 가지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의 의미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의미가 되고 이 직선을 부르는 이름이 요 빨간 선이 요 원에 대해서도 현이 되고 요 큰 원에 대해서도 현이 되기 때문에 공통현의 방정식이란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공통현의 방정식. 두 원의 공통현. 여기서 여기까지 현. 네. 요거까지 정리해 두면 돼요. 자, 뭐 그런 의미로 말하면 모든 원을 다 나타낼 수 있지만 K가 0인 경우라면 이 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요 원 자체는 나타낼 수 없다. 그건 직선이랑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입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표현 방법대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이 중에 특히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라면 X제곱하고 Y제곱이 사라지니까 직선식만 남게 돼.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빨간 직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때 그 빨간 직선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도 부른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찾거나 공통현의 식을 이용하는 어떤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있고 요때 조금 여기서 발전된 유형 하나를 더 소개를 해주면 요 점을 A라고 하고 요 점을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학교 시험에 가끔 요 공통현 길이 AB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 유형을 정리해 줄게요. 자, 저 길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원이야. 그림을 잘 보고 그림으로 푸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이 하나 있어. 그때 내가 알고 싶은 게 요 길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자, 지금부터 요 길이 구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이 원의 방정식 알려줄 거야. 이 원의 방정식도 알려줄 거야. 그렇다면 중심과 반지름을 모두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을 여기라고 하고 요 원의 중심은 여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작도는 반드시 해줘. 원 기본이에요.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선은 작도한다. 그럼 사실은 니네가 봐서 알겠지만 5하고 5 프라임 요거 연결한 선분과 이 공통현은 항상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 수직으로 만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제. 니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지름을 알아. 그 다음에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아까 이런 식으로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로 즉 두 원을 빼주는 방식으로 이 공통현의 직선식을 니네가 알아. 그럼 반지름 알고 요 중심좌표 아니까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면 요 길이도 알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가 직각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럼 공통연의 길이는 요 구해놓은 길이를 몇 배 하면? 2배 하면 이 공통연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이해돼요? 한 번만 더 정리할게. 두 원의 교점이 여기가 되고 그러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다른 원의 중심까지 선을 연결하면 이 공통연과 수직인 선이 되어서 여기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겨나게 된다. 반지름은 이미 문제로부터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공통연의 방정식을 두 원을 알려줬으니까 구해내는 거야. 그래서 이 직선식이 결정이 되면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세모 길이를 구해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요 길이를 구해내면 2배 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과정이? 네. 공통연의 길이 구하는 문제 출제됩니다. 출제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 한 문제도 잘 출제가 되긴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때 아무래도 이 공통연이 들어있는 어떤 도형 문제를 다른 걸로 모의고사 문제를 갖다 낼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근데 길이를 구해내는 상황이면 도형을 이용해서 푸는 거이거나 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됐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은 캡처를 하거나 필기가 돼야 됩니다. 두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 자, 한 가지 내용만 더 정리하고 문제를 풀게요. 이것도 도형으로 푸는 문제 하나. 이제 문제 유형이기도 하니까 대신 그 아이디어의 핵심만 하나 정확히 알아둬도 니네가 응용이 쉬울 거야. 요게 또 이제 가끔 시험에 나는데 이제 이건 점수 거의 주는 문제이기도 해. 근데 이제 개념을 좀 잡아. 원 밖에 어떤 점이나 직선이 하나 있어. 그때 그 점이나 직선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어떤 점까지 거리를 쟀을 때 최대 또는 최소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요. 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여줄게. 여기 원이 하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편하게 들어. 어렵지 않아. 원 밖에 점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원으로 그러니까 이 점으로부터 원까지 어떤 점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원 위에 이렇게 선분기가 되겠죠. 이 거리. 이게 가장 멀 때와 가장 가까울 때 위치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자, 핵심은 이겁니다. 항상 뭐를 이용하냐? 원의 중심을 이용할 거예요. 원의 중심이 여기가 되죠. 그러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이 원의 중심을 연결하라고 이렇게 연장해서. 그렇게 되면 이때 이 중심을 향해서 가는 선이 처음에 원과 만나게 되는 이 점. 이게 바로 이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어떤 점까지의 거리를 잰 거 중에서 가장 최소 거리가 요만큼. 그 다음 최대 거리가 되게 하는 점 바로 반대편에 여기가 최대 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최대가 AP'의 거리가 되는 거고 최소가 AP의 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요 점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왜냐면 중심은 점에 자꾸 나올 테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만큼 빼주면 AP의 길이 최소가 되는 거고 요 L의 길이에서 반지름만큼을 더해주면 그게 최대 거리의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요게 결국 L 더하기 R만큼 얘는 L 빼기 L 프라임 아니 L 프라임이지 L 빼기 R만큼의 거리
이거 뭐 실로 쓴 건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밖에 있는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빼준 게 제일 가까운, 제일 작은 거리.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더해준 게 최대 거리. 이거 이해되죠? 그럼 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 이게 어떤 문제로 응용이 될 수 있느냐? 응용 예. 이 A점에서 원 위에 있는 어떤 점까지 거리를 쟀을 때 그 거리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점은 총 몇 개일까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여기가 중심이 3,5고 반지름이 4짜리 원이 있어. 3,4라고 할까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원점이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원 위에 이무의 점까지 거리를 쟀을 때 이 길이가 자연수가 되게 할 수 있는 원 위의 점은 총 몇 개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원의 중심을 연결해서 연장선을 그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죠? 5가 되죠? 그러면 반지름이 4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최소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지. 최대 거리는요? 여기 4니까 최소는 1인 거고 최대 거리가 9가 되겠지. 그러니까 가장 자연수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점 중에 제일 짧은 거리는 자연수 1만큼 되는 위치에 있는, 가장 먼 거는 9 이렇게 되죠. 그럼 1 위치 말고 거리가 2만큼 떨어진 점이 이쪽과 이쪽에 두 개가 존재하리라는 건 예측할 수 있나요? 요 길이가 2가 되는 놈이 있을 수 있죠. 두 개. 그럼 3이 되는 놈도 두 개. 그러니까 2가 되는 위치가 여기면 3이 되는 위치, 4가 되는 위치, 5가 되는 위치, 6이 되는 위치, 7이 되는 위치, 8이 되는 위치, 9가 되는 위치, 이런 식이니까 점이 양쪽으로 존재하는 거 잊지 않으면 돼. 그럼 개수를 만약에 물어보면 어떻게 세면 되냐면 1짜리는 하나, 그 다음에 2부터 8까지 거리 2, 3, 4, 5, 6, 7, 8, 그죠? 그 7개의 점에 대해서는 양쪽에 2개씩 존재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쌍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리가 9가 되는 위치가 점이 1개. 이렇게 되면 결국 16개의 점이 자연수 거리에 있는 점은 16개가 딱 존재한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해됐죠? 어쨌든 중심을 활용한다는 건 잊으면 안 돼. 두 번째는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똑같아. 이게 점이 아니라 이제 직선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과 이 직선까지 거리가 가장 멀 때랑 가까울 때 그것도 마찬가지. 누구를 이용해서? 중심을 이용해서. 눈 크게 도? 중심을 이용해서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재는 거야.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잰 다음에 반지름만큼 빼준 위치가 가장 가까운 거리의 최소. 여기서부터 그게 가장 짧은 거리가 된다는 거죠. 거리라는 개념은 항상 직선에다가 수직으로 내려봤을 때 그게 거리 개념이 되니까, 점이야 실제 점까지의 거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만 직선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되는 거니까요. 거리가 가장 먼 공은 어디 쪽에 있겠어? 반대쪽에. 요 점이 될 때가 반지름만큼 더한 게 최대가 되죠. 그래서 밖에 있는 어떤 직선과 원 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는 가장 가까운 건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빼준 거리만큼이 가장 최소 거리. 그 다음에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더해준 위치, 그게 최대 거리. 요 개념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으로 구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 더, 접선 길이에 대한 얘기 하나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접선 길이가 뭐냐면 원이 하나가 있어. 그럼 밖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 A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긋는다 그러면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접선 두 개 그을 수 있죠. 이쪽으로 이제 하나, 이제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근데 그 양쪽 두 접선 길이가 똑같다는 건 알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쪽으로 그을게요. 요렇게 선을 그어서 요렇게 접선을 그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이 접점을 P라고 하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거 알아? 원도 알려줘? 근데 접선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 누구를 이용한다? 원의 중심을 이용한다. 중심이 여기입니다. 그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어?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를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접선과 수직 관계를 이룬다. 배웠죠? 오케이. 그럼 결국 여기랑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무슨 삼각형이 생기는 거야? 직각 삼각형. 그럼 요 점 알고 있고 원의 중심도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이는 내가 알고 있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도 반지름 길이로 알고 있는 길이에요.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당연히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너무 쉽죠? 요게 이제 그 도형 활용 문제 중에 원 밖의 어떤 도형과의 그 거리의 최대체소 또는 이 접선이 그어졌을 때 접선의 길이 구하는 방법. 요 정도는 학교 시험 문제 언제든지 하나 낼 수 있는 유형이니까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된다. 요것도 캡처를 해놓겠습니다. 영상을 딱 한 명이 안 봤던데 누가 안 본겨? 아예 읽질 않았던데 지현이 읽었어 안 읽었어? 읽었어? 주영이는 읽어봤어? 유찬이는? 봤어요. 너도 읽어봤어? 아니 아예 메시지는 안 읽었어. 일로 떠있어 아직도. 일로. 누굴까? 그럼 셋 중에 하나잖아. 영찬이하고 서연이하고 유리하고 셋 중에 누굴까요? 있겠지. 가능성이 누가 제일 큰가? 자, 어쨌든 지금 그러면 여기 나온 문제는 내용 정리는 이 정도 하시고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유형 11, 유형 12, 유형 13, 유형 14, 유형 15, 유형 16, 유형 17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그럼 유형 11부터 할게. 370번을 예로 들어볼게. 자, 370번. 거기에 원이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ax 더하기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빼기 2x 더하기 ay 마이너스 11은 0 이렇게 돼 있고 이때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랬습니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게 아까 말했던 뭐를 말한다고? 공통현의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그냥 k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이 두 원을 빼버리면 돼요 라고 하면 돼.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니까 이걸 빼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생긴다. 그럼 x제곱 죽고요. y제곱 죽어. 그 다음에 요거 빼면 a 더하기 2의 x 빼면 2 마이너스 a의 y 빼면 플러스 12 이게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죠. 그런데 이 공통현의 방정식 직선 위에 1,2라는 점이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것뿐이야. 이거 뭐 대입하면 끝 아니야? 1 대입하면요 2 대입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랑 요거랑 마이너스 a 이게 마이너스 1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내 공통현의 방정식이 그 일반적인 식 요거에서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직선식을 나타낸다. 그 사실 그냥 알고 있는 자체로 그냥 풀고 끝나는 거야. 그걸 표현을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못 풀게 되고. 그러니까 이 풀이 과정 자체는 단순하고 쉬운 내용이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빼면 돼. 즉 K가 마이너스 1일 때야. 그게 바로 공통현을 나타내는 식. 그럼 대입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간단할 거야. 이때 요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375번 보이니? 별표시 2개만 해놔요. 요 문제는 너무 유명한 모의고사 문제이고 아직도 일부 학교가 몰지각한 학교들이 갖다 내고 있어서 이 내용을 알아두면 돼. 지금부터 그럼 살짝 보여줄 테니까 생각보다 간단한데 이걸 도형으로 잘 보지 않으면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서. 자, 375번 문제를 보세요. 그냥 처음 풀 때는 어렵다고 느끼는데 한번 알고 나면 쉬워. 자, 원이 하나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짜리 원입니다. 그래서 하나 그려봤어. 이렇게 돼 있어. 반지름 3짜리. 그런데 요걸 갖다가 좀 접었어. PQ를 접는 선으로 접었더니 마이너스 1,0에서 접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쯤 되겠죠. 그럼 여기 선이 여기 참고할게요 그냥. 요렇게 어떻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놨죠.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힌 거야. 이해되죠? 이렇게 접힌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0였어. 자, 그때 그럼 이 여기가 P고 여기가 Q가 된다고 할 때 이 노란 PQ 직선식 구해봐 이렇게 된 거야. 사실은 그냥 이걸 접은 상태로만 생각을 하면 조금 황당합니다. 이 접은 선의 직선식을 구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봐봐. 이 생각은 할 수 있어? 아이디어의 시작과 끝이야. 여기에 생긴 요 도형과 바깥에 지워진 이 접힌 부분, 이거는 합동이 아니야. 합동이죠. 똑같지.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이거야. 이 직선식을 구하기 할 때 이제 얘를 활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걸 갖다가 이렇게 이것도 원의 일부분이 되니까 요 원을 연장을 해서 원이 그려져 있다고 상상을 하라고. 접혔는데 이 접힌 원의 일부분을 연장을 해서 원이 하나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 노란 원은 요 원과 크기가 똑같은 원이야. 이 휘어진 정도가, 그죠? 당연하죠? 크기가 똑같은데 그게 마이너스 1,0에서 접한다는 사실이 이 중심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x축과 접하니까 반지름이 이 y좌표랑 똑같을 테니까 요렇게 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노란 거는 중심이 마이너스 1,3에 반지름 3짜리 원인 거고 얘는 원점 중심에 반지름 3짜리 원. 그렇게 그려놓고 나면 어때? 이 P하고 Q가 결국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공통현의식과 동일한 개념이 된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고 하는 원과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이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것과 같은 문제. 그렇다면 얘를 정리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y 1, 9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1은 0 이렇게 생각하시고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9는 0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 그럼 공통현 구할 때 어떻게 하려고 했어? 이 두 원을 빼버리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빼버리게 되면 이거 죽고 나면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10는 0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x 마이너스 3y 플러스 5는 0이라고 하는 직선 PQ에 대한 식을 찾을 수 있다.
요게 내용이. 자, 이때 그거에 대해서 A, B값 구하라는 건 요거 쓰면 되니까 작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핵심은 접힌 거를 연장해서 새로운 원을 하나 그려놓기만 하면 중심좌표와 반지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로 푼 것과 같다. 되죠? 오케이. 자, 유형 12번이요. 유형 12번은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써볼게. 그러면 아까처럼 K 붙여서 항등식 개념으로 정리하는 그 방식을 잊지 말고 해볼게. 377번 한번 할게요. 우리 저기가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다는 눈빛을 간절히 보내고 있으니까 이거 한 문제만 할게. 377. 계약하고 나니까 갑자기 피곤해졌어? 자, 조금만 참고 가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5는 0 요거랑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y 빼기 4는 0 요 두 원의 교점과 또 1,0이라는 점 바깥에 있는 다른 점 교점과 요 점까지 지나가는 원의 넓이가 얼마냐? 즉 원방을 구해봐.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원의 방정식을 써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y 빼기 4에다가 k 붙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5 이런 거 쓸게요. 이거 바뀌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이제 이걸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식이 써진 상태고 그런데 그 원 위에 1,0이 있어요.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1,0이 있어요. 그럼 대입을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럼 1, 0, 또 1, 0, 빼기 4, 1, 0, 빼기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도 마이너스 4k는 0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그럼 직선이잖아. k가 마이너스 1이잖아. 저기가 왜 어? 마이너스 어디 마이너스 4K요. 여기 마이너스 4잖아. 그 앞에 여기 플러스고 그럼 곱한 마이너스 4k 아니야? 그 여기? 아야야야야 미안합니다. 그래 왜 갑자기 직선식이 생기나? 궁금했어요. k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고 정리하면 그게 원의 방정식이 되는데 그럼 써봐야겠네. 그 반지름 알아야 되니까. 그럼 2분의 1 x제곱 2분의 1 y제곱 되고 x랑 끝났으니까 x가 되고 그다음 플러스 3y가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분의 5니까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2를 곱해서 정리할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6y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x 더하기 1의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은 3 더하기 1 더하기 9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한 거지. 그럼 13이 되네요. r 제곱이 13 이렇게 되니까 원 넓이는 13파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맞아요. 자, 여기 아까 배운 내용이긴 한데 조금 길어지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 조금 쉬었다가 유형 13부분부터 아까 배운 내용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